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진으로 보는 그 톱 뉴스는요, 2024년 유럽과 미주의 프로축구 챔피언 시상식 모습입니다. 유럽과 미주의 세계 프로축구 토너먼트에서 스페인이 유럽 챔피언이 됐고요. 아르헨티나가 코파 챔피언에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스페인은 영국을 2대1로 누렀고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를 1대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참 축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니, 축구를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축구를 이들은 좋아하는데요. 대도시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 강도가 아주 큽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말루쿠에 갔을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마다 축구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를 그냥 시청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자기들이 응원하는 나라를 정해놓고 응원을 합니다. 어떤 동네는 마을 앞에다가 또 혹은 동네 한가운데 영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영국기를 달아놓고 또 다른 동네는 독일기, 어떤 데는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국기를 내걸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나라가 이길 건지를 놓고 축구 경기를 구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축구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톱 뉴스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직도 자카르타는 아니에스, 그러니까 아니스 보통 그러는데요. 아니에스 바스웨단과 바스키 짜야 뿌르나마, 우리가 보통 아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전직 시장의 인기가 아직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스가 29.8%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혹이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 리드완 까밀 그 서부자와 주지사가 8.5%, 그리고 에릭 도히르 베우에멘 장관이 2.3%, 그 외에도 스리물란이 재무장관도 있고요. 또 안디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 스리물란이 재무장관이 1.3%로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카 퍼카사 전 사성 장군, 또 조코이 둘째 아들 깨아생 빵아랩, 또 트리리스마 사회복지부 장관, 또 조코이 대통령이 임명한 헤루 부디 하르토노 현 자카르타 시장은 각각 1%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자카르타 시장 선거에 투표할 것이라고 하는 유권조사에서 보면요, 아니에스를 찍겠다는 사람이 39%나 되고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36%인데 반해서 아혹을 반드시 찍겠다는 사람은 34.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켜보고 고려해 볼 만하다고 답한 사람이 39.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스와 아혹은 서로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리드완 까밀 주지사의 경우에는요 24%에 머물고 있고요. 그 외 다른 후보는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으로 봐서 차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도요 다시 아니에스와 아혹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카르타 원주민이라고 자칭하는 무슬림 시민들과 중국계 시민, 말하자면 기독교계 시민들의 대결 구도가 다시 자카르타에서 예상된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적 백업을 해주고 있는 정당들이 어떻게 연정을 펼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당들도요, 자카르타 시장 선거를 이겨서 주지사를 배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에스 아혹 이 두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쪽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이들이 제일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카르타 시장 선거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진진한 그 게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는 시장 선거에 임하는 그 시민들의 의식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은 실제 선거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과 정당은 어느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돈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거판이 짜진다고 하는 게 문제죠. 자, 조코위 대통령은 제임스 마라페라고 하는 그 파푸아뉴기니 총리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두 나라 간의 그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두 정상은 보고로 대통령궁에서 만나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지만 밖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데와루찌라고 하는 범선 비슷한 배를 타고요, 수마트라를 한 바퀴 도란, 그러니까 향료 루트를 항해하고 돌아온 그 해군들을 자카르타 해군 기지에서 149명에게 그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아주 인상적인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도네시아 전통 춤은요, 느린 템포의 음악에다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 군무를 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린 전통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춤의 그런 그 템포도 느려지겠지만은 그보다 그런 걸 보면은 요즘 청년들은 그런 것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춤을 추는 사람이 입고 나온 그 의상을 보면은요, 아주 더 분명한데요. 의상이 아주 매우 화려하고요. 그 색도 원색을 많이 쓰는 원단을 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색의 요란한 장식을 높이, 누가 더 높이 하면 더 이쁘냐 하는 뭐 그런 거를 경쟁하는 것처럼 여전히 복잡한 그런 머리 장식을 하고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요, 빠른 템포의 음악과 율동으로 무장한 K-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들은 수마트라에서 나는 향료를 찾아서 여행길에 나섰던 겁니다. 아체 가요에 가서는 아라비카 커피를 맛보았을 거고, 람pun과 팔렘방에서는 로부스타 커피와 후추를 아마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고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마트라는 따마린드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컴퓨터 프린터 잉크의 원료가 되는 아가티스 송진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요, 병원에 앉는 데서 그 시술하는 여성 생식기 절단 관행이 아주 위험하지만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걸 FGM 카팅 C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영어로는 Female Genital Mutilation Cutting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바사로는 빼두와 GP라고 한다는군요. 하여간 아직도 여러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관행적으로 여성 할례를 실시한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관행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할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FGMC에 대한 캠페인이나 뉴스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주민들은 여전히 그걸 해야 하느냐, 위험하진 않느냐 하는 등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그런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두와 개폐 수술은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유형 1은 음액이나 포피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음액 절제술이 있고요. 이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유형 2는 대음순 절제 유무에 관계없이 음액과 소음순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요. 유형 3은 음액 절제 유무에 관계없이요, 소음순 그리고 대음순을 다 절단해내고 진립구를 좁히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비의학적 목적으로 생식기에다가 가하는 모든 위험한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전국 여성 생활 경험 조사에서요, 21.3%가 유형 1의 그 폐두와 GP를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시술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33.7%가 상징적으로 시술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상징으로 그런 시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WHO는 여성의 할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뉴스가 외신으로 전해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도 여성 할례 관행이 지역적이지만은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끝으로 인도네시아 통계청이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쌀 생산량이 21.3주따톤, 그러니까 2100만 39만 톤이 생산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2023년에 23.64톤, 주따톤이죠. 23.64 주따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25주따톤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요, 언제나 쌀 수입 예정량과 또 쌀 생산량 감소량은 거의 엇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통계청 발표만 보면요, 올 쌀 수입량은요 25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 우습죠.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